네, 트럼프 불확실성이 워낙 시장의 변동성을 키우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상대적으로 안전한 자산을 찾는 투자자분들도 많이 계시는데요. 오늘은 채권 시장 동향과 전망 짚어보면서 투자 안목을 좀 키워보겠습니다. 머니인사이트 시간이고요. 윤여삼 메리츠증권 연구위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위원님, 트럼프 취임 전에 가장 이제 주목했던 공약 바로 감세와 관세였습니다. 네. 근데 최근에 이제 트럼프, 머스크, 베센트로 이어지는 미국의 재정 정책 핵심 라인 움직임을 보면은 감세보다는 좀 재정 지출 축소에 좀 집중하는 모양새인데 이 네. 부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일단 이전에 트럼프 미국 대선 작년에 한 9월, 10월만 해도 TCJ라고 해서 네. 텍스 컷 앤 잡 액트죠. 그걸로 10년간 대략 한 4조 5천억 달러. 이게 이번에 하원도 통과했어요. 네. 아주 아슬아슬하긴 했지만. 트럼프 지지자들이죠. 부자와 법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연으로 한 4,500억 달러씩 감세를 해주겠다. 그러면 그만큼의 세금이 덜 거치니 재정이 더 늘어나는, 재정 부담이 늘어나는 게 아니겠느냐 했더니 일론 머스크를 앞세우면서 구조적으로 한 2조 달러의 TCJ에 버금가는 지출을 줄이겠다고 했지만 일론 머스크는 최근에 미국 공무원들 요즘에 네. 일자리 줄이는 얘기 들으셨죠? 이벤트성으로 공무원들 중심으로 해서 이쪽은 또 이제 트럼프를 전통적으로 지지하지 않는 메디케어 같은 의료비 같은 네. 이런 데에 대한 지출을 감축해서 1조 달러를 줄이겠다. 이렇게 합치면은 올해만 그 공약들이 다 지켜진다고 하면 감세는 4,500억이지만 지출을 1조 달러 이상 줄일 수 있기 때문에 그 힘으로만 해도 5천억 달러, GDP의 대략 한 2%포인트 정도. 이번 1월 달까지 미국의 재정 적자가 GDP 한 7%대가 넘는 수준. 네. 바이든이 빡빡 긁어 쓰고 갔다. 뭐 이런 평가가 나왔었거든요. 원래 경기가 정상적인 상황일 때는 미국의 재정 적자는 일반적으로 4% 이내였던 국면이 많은데 지금은 부채도 많이 늘었고 금리도 높은 시대잖아요. 네. 1년에만 미국 정부가 쓰는 이자 비용이 대략 1조 2천억 달러, GDP의 4%가 넘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행정부 지금 일론 머스크의 더지와 베센트 재무장관은 서로 합심을 해서 재정의 좀 균형 재정이라고 해야 되겠죠. 네. 절대적으로 정부가 쓰는 돈도 줄이고 그리고 또 금리를 낮추고 싶어하는 이유가 이런 데 있다. 그래서 그 의지가 지금 최근에 발현되고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공무원들 중심으로 해서 미국의 재정 지출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방향을 잡고 있기 때문에 채권 시장 그런 분위기 속에 상당 부분 좀 수급에 대한 부담을 덜었죠. 미국채 공급량이 늘 거라는 네. 그런 부담을 덜면서 좀 안정화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 채권 발행량도 축소하고 있다. 이런 점도 재정 적자를 줄이기 위한 정책이라고 봐야겠습니까? 네, 당연히 그렇게 연결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제 팬데믹을 거치면서 재정 적자가 급속도로 좀 확대가 됐고 IMF와 세계은행 여러 기관에서도 미국의 엄청난 재정 적자를 우려해온 만큼의 재정 균형을 위한 노력은 당연해 보이고 미국의 그 고용 시장에서 재정에 기여한 부분도 이제 꽤 많았는데 정부 지출을 줄일 경우에 이제 고용 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적지 않을 것 같아 보이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최근에 미국에서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네.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매주마다 목요일에 네. 발표가 되잖아요. 그 수치를 보시면 미국의 수도가 우리 워싱턴 DC라고 하죠. 그쪽에서 최근에 굉장히 가파른 기울기로 평균 수준의 거의 10배를 뛰어넘는 수준으로 실업수당을 청구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고 있습니다. 네. 미국 수도에서 주로 일하는 사람들이 누구일까요? 공무원들이겠죠. 공무원들입니다. 그리고 올해 들어와서 지금 어제 또 발표된 데이터인데요. 크리스마스 그레이 챌린저라고 해서 미국의 해고 데이터를 모으는 기관이 있습니다. 이게 전일까지 집계한 올해 그 해고자를 보면 22만 명이 넘는데 예년 한 1, 2월 달 좀 그 연초에 미국은 주로 좀 일자리를 일반 기업들 중심으로 많이 잘라요. 그 네. 평균이 작년과 지난해 비교하면 한 15만 명, 16만 명 수준인데 올해 22만 명 꽤 많이 늘었습니다. 어디서 많이 늘었느냐? 6만 명이 거기서 무려 3분의 1에 가까운 6만 명이 공무원입니다. 근데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하느냐? 바이든 행정부가 2022년 하반기부터 재정 적자를 GDP의 한 7에서 8%대로 끌어올리면서 미국 경제가 그때 경착륙 얘기. 2022년에 미국의 주가 지수가 연으로 17%나 하락하면서 전체적인 경기 탄력이 죽는다라고 했을 때 그때부터 재정을 활용해 왔거든요. 네. 그 재정을 하면서 성장의 기여도를 상당 부분 재정이 서포팅했는데 거기서 제일 쉽게 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겠습니까? 다른 투자라든지 기업 지원도 하겠지만 우리도 예전에 카드법을 깨졌을 때 노무현 정권 때 철도 기관사나 공무원을 늘렸던 그런 사례가 있거든요. 네. 미국도 전체 23년 월 평균 20만 개 논팜 일자리가 늘어났는데 그중에 5만 개
작년에 18만 개로 좀 그 탄력이 줄긴 했지만 그래도 여전히 많이 늘어난 일자리 중에 4만 개가 정부 고용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일론 머스크를 앞세워서 도지 이 예산 효율부가 네. 공무원들의 수를 줄여야 된다면서 트럼프의 행정명령까지 유발해내는 그런 부분들이 지금 현재 2월까지 미국의 해고 증가에 영향을 줬고요. 네. 그래서 최근에 조금씩 우려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쪽에서 이제 실업률이 다시 높아지는 쪽에 자극을 주지 않겠냐. 지금 1분기까지 미국 경제 지표가 좀 버티는데 네. 2분기 후 이 탄력적인 재정이 줄어드는 것만큼 재정 지출이 줄어드는 것만큼 공무원이 준 만큼의 미국 경제에 대한 안전성. 그래서 1분기에 이번에 또 관세 이슈까지 더해지면서 뭐 GDP 나오라고 하는 성장 네. 전망치가 급락을 했잖아요. 그런 부분들 최근에 좀 주목을 받고 있다. 이 채권 시장에서는 그게 호재죠. 그래서 안전자산 선호 쪽으로 좀 넘어오는 배경을 만들어주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뭐 고용이 이렇게 어려워지게 되면 이제 소비에 대한 우려도 생길 텐데요. 네. 뭐 지난 이달 초였나요? 그 월마트 실적 가이던스 하향 조정되면서 뭐 저가 매장에서의 이제 소비도 조금 둔화되는 거 아닌가 이런 분석도 있는데 소비 부분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지난 2년간 앞서 얘기 드렸지만 미국 성장률이 지금 GDP가 2% 후반대 굉장히 과열. 미국은 한 2%만 성장해도 원래 양호한 나라잖아요. 네. 근데 거기에 방금 얘기 드렸다시피 재정의 기여도가 있었고 그 선순환 효과가 소비에도 영향을 줬지만 미국도 전통적으로 보시면은 뭐 사치제라고 하는 백화점 쪽 그런 소비재 쪽이 아주 부자들은 계속 쓰고 있지만 네. 전반적으로 그쪽이 확산이 아니고요. 월마트, 코스트코와 같은 대형 창고형 매장, 우리나라도 최근에 그쪽에서의 유통업체들 매출은 좀 늘어나는 효과가 있다고 하는데 전형적으로 경기가 조금 탄력이 줄어들 때 그쪽에 소비가 몰리게 되죠. 그래서 그들의 주가가 사상 최고가를 기록했는데 작년 4분기까지는 그쪽에 대한 양호한 흐름들을 얘기했다가 지금 최근에는 가이던스를 나쁘게 줬다. 이제 네. 쓸 만큼 썼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관세에 대한 리스크 때문에 작년 연말 소비 시즌에 내구재 수요들도 일시적으로 굉장히 쏠림이 있었거든요. 네. 그 이번 1, 2월 달 소매 판매가 좀 예상보다 부진하게 나올 때 자동차 판매라든지 이런 것들이 위축되는 게 미리 땡겨 쓰는 효과들까지 앞서 좋았던 경기 여건에 녹아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들이 미국 경제에 대한 탄력 그리고 월마트 같은 회사들의 가이던스도 낮추는 데 영향을 줬을 거다. 그래서 미국 경제는 올해 계속 상향 조정이 진행돼 왔는데 지금은 조금 기대를 낮출 때가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미국의 소비 흐름도 잘 보셔야겠고요. 트럼프는 무역 수지 이제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서 관세에 나선다. 쌍둥이 적자 중에 무역 적자. 올해 1월에 이제 무역 수지 적자가 사상 최대 규모를 기록한 것으로 나왔는데요. 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아까 바로 연결했던 얘기랑 땡겨지는 건데 관세 막기 전에 네. 미리미리 좀 수입해서 쓰자. 그리고 우회로인 멕시코를 통해 들어온 대만 같은 나라가 기존에 멕시코를 통해서 들어가던 그 멕시코의 대만 수입 같은 물량이 또 그것도 역시나 10배 이상 폭증했거든요. 네. 그런 것들이 1,300억 달러라고 하면 미국의 평상적인 무역 적자는 한 4, 500억 달러대가 균형 정도 수준이었는데 거기에 지금 뭐 100억짜리나 늘어나는 그것 때문에 1분기 성장률이 망가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트럼프 효과가 분명히 이제 이거는 당장 미국 경제가 꼬꾸라지는 신호는 아니에요. 그 세금을 회피하기 위해서 땡겨 쓰는 효과가 일반 소비의 안정은 좀 주겠지만 네. 올해 미국 경제가 저희는 뭐 리세션이 올 정도로 깔아낸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근데 관세에 대한 이런 왜곡 효과까지 이제 경제 불확실성 요인으로 작동을 하다 보니까 전체적인 미국 소비 아까 연말부터 땡겨 쓴 것도 있죠. 그리고 고용도 탄력이 줄겠죠. 그러면 지금부터는 트럼프 당선되고 미국 올해 성장률 전망 기대가 1% 후반대에서 2.3까지 올라왔는데 네. 뭐 1분기 그로스 마이너스 가고 나면 다시 이제 미국 성장률은 2% 아래로 꺼질 수 있겠다. 그 균형을 잡는 과정에서 최근에 미국 증시에 대한 전체적인 탄력, 무게감이 좀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지난 2년간 미국은 재정 정책 중심으로 해서 인위적인 부스팅이 되면서 미국의 경기와 주가가 좋았는데 이제 트럼프가 균형 재정을 하면서 미국의 그 기회는 빠지는 거고 오히려 지금 유럽이나 중국, 심지어 우리나라 같은 데서 지금 재정을 쓰면서 그 모멘텀이 전환되고 있잖아요. 그게 이제 역효과가 이제 다른 지역으로 확산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미국의 1월 무역 적자 급증 일시적이겠지만 어쨌든 데이터 왜곡에 따라서 좀 해석하기 어려운 측면들도 있고요. 지금 불확실성이 어쨌든 좀 커지면서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가 좀 두드러지고 국채금리가 이제 많이 내려왔습니다. 지금 뭐 국채금리 하락 흐름, 뭐 미국의 경기도나 우려를 반영한 거라고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미국 경제 올해 대표적인 부러짐은 아니다. 그것 네. 때문에 지금
불과 3주밖에 안 됐습니다. 네. 미국의 CPI, 뭐 PPI 데이터가 예상보다 높게 나올 때는 물가에 대한 우려 때문에 올해 금리 인하가 아예 없을 수 있다라는 미국의 네. 아이비들의 콜들이 많이 늘었었는데 네. 지금 3주 단간에 관세까지 부과하면 또 인플레이션 더 자극하는 거 아니야? 하지만 수요가 줄게 되는 경제의 타격, 성장률의 하락에 대한 우려들도 당연히 반영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는 연준의 연내 금리 인하 기대가 2번이 디폴트에 3번까지도 가능하다는 수준. 제가 네. 저번에 방문했을 때 저희는 좀 특이점으로 올해 3번까지 인하가 가능할 거다라는 주장을 해왔는데 그런 쪽으로 분위기가 흘러가고 있고요. 앞서 얘기 드렸다시피 미국 경제에 아주 크리티컬한 타격은 아닙니다. 근데 이제 그동안 무리했던 재정이 빠져주는 빈자리를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은 합리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난 금리를 낮추고 싶다. 내가 파월보다도 금리에 대한 이해력이 더 높다라는 주장을 막 하고 계신데 재정 탄력이 균형 재정을 잡으면서 일부 실업률이 올라오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연준의 통화 정책의 시간으로 좀 바뀔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75bp 정도 인하를 한다라고 기대를 하면 기준금리가 3.75까지 갈 것이고 네. 6월 FOMC 지금 최근에 좀 땡겨져서 5월에도 인하 기대를 프라이싱하고 있는데요. 네. 그때 액션이 들어갈 때쯤 미국 10년은 지금 앞자리 4자대를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4.3% 정도에서 1분기에는 숨고르기를 하다가 2분기에 실제 5월, 6월에 첫 인하라고 올해 75bp를 한다. 그러면은 4%를 깨고 내려갈 수 있을 정도의 룸은 있지 않을까. 작년 9월에 비컷하고 올해 연말까지 미국 기준금리가 3.5 내외까지 낮출 수 있다라고 믿었던 시장이 3.6%까지 미국 10년을 끌어내렸거든요. 네. 그러니까 미국 채 쪽은 아직도 여전히 저평가, 투자에 대한 기회가 남아 있다. 예, 그렇게 얘기 드리겠습니다. 네, 올해 연준이 3차례 금리 인하를 할 수 있다고 전망을 하고 계시다라고 전해주셨고 국채 금리도 더 하락할 수 있다. 그렇다면 앞으로 이제 미국 경제에서 재정을 통한 부양보다는 이제 통화 정책에 따른 경기 사이클 대응이 더 유효하다라고 봐야 될까요? 지금 이제 그게 요즘에 미국 주식시장의 띠도 바꾼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그 테마가. 왜냐하면 지난 2년간은 전대적인 국가의 그로스 자체가 잘 나오잖아요. 그리고 정책적인 지원도 많았고. 네. 그렇기 때문에 기초 인프라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AI도 하드웨어였죠. 그리고 이제 SMR과 같은 대규모 원전 투자. 이런 경기 사이클과 함께 가는 그리고 미국 내 주식시장이 지수가 끌고 올라가는 힘이 좋았는데 네. 지금은 직접적인 자극을 주는 재정의 힘이 좀 빠지다 보니까 그리고 통화정책은 아직까지 또 그 손바뀜이 들어오려면 타임라인이 있고 간접적이죠. 네. 그러다 보니까 AI 소프트웨어 쪽으로 가고 중국의 딥시크 모멘트 그리고 다른 나라들이 재정 정책을 씀으로 인해서 이 자금 시장의 흐름이 바뀌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지금 직접적인 자극과 그로스에 대한 탄력 때문에 미국의 지금 M7 중심으로 달려갔던 주식시장의 탄력이 빠지게 되는 거고 오히려 AI 소프트웨어라든지 그전에 좀 처졌던 산업적으로 이제 좀 분위기가 바뀌는 거고 미국 안에서도 그리고 그 외에 이제 정책의 마중물을 만들고 있는 최근에 올해 독일 증시가 낙스 지수가 연초 대비 YTD로 얼마 올랐는지 아세요? 18% 올랐습니다. 미국 증시가 지금 마이너스 내외를 왔다 갔다 하는 사이 경기가 유럽이 미국보다 좋을까요? 독일은 지금 2년간 마이너스 성장에 올해도 0% 초반대 성장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지금 이 정책의 힘으로 끌고 갈 수 있는 힘들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주가적인 측면에서 그런 선순환 국면. 그래서 미국은 하반기에 재정이 빠진 자리를 통화 정책이 메꿔줘야 될 정도의 환경으로 바뀔 거다. 네. 거기서 또 투자의 기회를 찾아야 되고 올해 저희는 미국 경제 아주 크리티컬한 위기를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무리했던 재정이 통화로 바뀌면서 금리를 안정화시키는 방향이 미국에 다시 투자의 기회를 만들 것이다. 그게 지금 주시장 전체적인 흐름의 변화가 올해 1, 2월 달에 굉장히 지금 전 네.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의 이유라고 얘기 드리겠습니다. 정책의 힘이 달라지고 있고 이 부분이 증시 흐름, 각국의 증시 흐름에도 반영이 되고 있다는 점을 짚어주셨고요.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 아까 4%를 깨고 내려갈 수도 있다라고 해주셨는데 하단은 어느 정도로 봐야 될까요? 기준점을 좀 제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작년 3분기에 그 서든 스탑이었죠. 네. 미국의 실업률이 4.3을 넘어가면서 이제 샤메 법칙 이런 것 때문에 미국 경제가 망가진다. 그때 비컷을 하면서 통화 완화 기대가 과도하게 쏠렸을 때 미국 기준금리가 올해까지 3.5 이하로 간다. 네. 그때 3.6이 바닥이었거든요. 근데 올해는 3.75에서 과연 3.5까지는 갈 수 있을까? 그렇게 따지면 미국 10년 금리는 올해 리즈너블한 통화 정책 기대가 3.75니까 한 3.8% 정도까지 룸이 있다라고 아까도 얘기 드렸고 지금 4.3이면 50bp 그거를 10년짜리로 수익으로 환산하면 자본 차익이 대략 이자 수익 지금 4.3%에 자본 차익 한 3, 4%를 더해야 되니까 채권으로도 올해 6월 달에 연준의 금리 인하가 본격화되기 시작하면 저희는
한 채권이 올해 기대 수익률 7에서 8% 정도. 나쁘지 않은 미국채 투자 수익률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투자 의견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미국 국채 금리의 흐름도 잘 챙겨 보셔야겠습니다. 올해 한은 이제 한국은행의 최종 금리 어느 정도로 보고 계시고 한은 뭐 선택, 통화 정책 결정의 중요한 이슈는 어떤 걸로 좀 보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미국하고 우리는 지금 반대예요. 네. 뭐가 반대냐면 우리는 지난 2년간 경제가 좀 어려운 국면에서도 재정을 좀 아껴 쓰고 네. 대신 이제 작년부터 기준금리 인하를 통해서 이제 조금 경기 대응을 해왔는데 지금 이제 우리 정치적인 혼란이 이번 3월달 안에 좀 어느 정도 가닥이 잡히고 네. 가라앉으면 아마도 이제 우리도 재정을 통한 추가 경정 얘기가 나옵니다. 네. 그래서 뭐 야당은 35조, 여당은 20조 이상 안 된다라고 하지만 어느 정도 3월달에 이제 그런 정치적인 혼란 잡히면 지금도 우리 관세 문제 때문에 주력 산업들 지원해줘야 되고 일부 뭐 화학업종이라든지 유통업체 쪽에 구조조정 이슈도 있잖아요. 네. 그런데 추경을 메인으로 해서 저희는 3월달 안에 정부가 지금 현 여건에서 지정하는 20조 내외 정도 1차적으로 추경이 진행된다. 그리고 하반기까지 또 정권이 만약에 교체되거나 뭐 이제 대통령 선거 결과에 따라서 또 확대 재정의 룸이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네. 우리는 지금 그렇기 때문에 2분기는 저희는 5월 달에 추가로 인하를 해줄 거라고 보고 있지만 지금 2.75 기준금리가 2.5까지 간다고 보고는 있는데 네. 근데 2분기는 통화정책보다는 재정정책이 메인일 가능성이 크고요. 연으로 저희는 미국의 통화 완화 기대가 살아나는 하반기까지 우리나라 기준금리 2.25까지 간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가는 과정이 있지만 2분기 때 지금 채권 금리가 미국 금리가 최근에 떨어지는 동안 우리나라 금리는 상대적으로 덜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동안 우리가 경기가 안 좋았기 때문에 미리 낮아진 우리나라 채권은 좀 앞서가서 고평가 영역에 있었다는 거죠. 네. 그런 부담들을 지금 덜어내는 과정이고 미국은 고평가됐던 주식이 최근에 약하고 채권이 강세를 가는데 우리는 반대죠. 저평가돼 있던 주식이 강세고 채권은 지금 좀 숨고르기를 하는. 그래서 우리나라 기준금리는 2.25까지 가지만 2분기에 우리나라 채권 시장의 투자 기회나 이쪽은 미국이나 해외 쪽보다는 오히려 조금 한국은 숨고르기 구간이 필요할 것 같다. 그래도 이제 연내 우리나라의 어려운 경기 사정을 보면 추가로 지금보다는 한 50bp 정도의 하방 룸 정도는 기준금리 여전히 남아있다. 그러니까 한국도 금리가 오를 일이 생기면 네. 최근에 이제 뭐 독일 같은데 이번 주에 금리가 뭐 폭등하는 재정 쓴다고 해서 올랐잖아요. 우리도 네. 재정을 쓰게 되면 그런 수급 부담이 좀 들어올 수 있거든요. 그럴 때 싸게 살 수 있는 기회 정도로 한국 채권 시장은 대응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 드리겠습니다. 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는 2.25%까지 내려갈 수 있다. 통화보다는 2분기에는 이제 재정정책의 시간이 될 수 있다는 점도 짚어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짧게 국고채 투자자분들에게 전략 조언도 해주실까요? 예, 앞서 지금 미국은 주식의 고평가를 덜어내고 네. 채권 쪽에서 투자 기회가 있다. 우리는 국내 채권은 지금 10년짜리 국채 금리가 한 2.8% 내외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2분기에 우리나라 추경을 하면서 재정 정책 중심으로 경기에 활성화를 주면 기준금리가 2.25까지 간다고 해도 국고채 공급 물량이 늘어날 거 아닙니까? 추가 경쟁을 하면 빚을 내야 되니까. 네. 그게 늘어날 때 3%까지. 그러니까 앞자리 우리나라 국채 금리가 3%가 보인다고 할 때 우리 투자자분들이 내 뭐 연금 자산이라든지 네. 안정적인 예금과 같은 성격의 이자 수익을 추가할 때는 그때가 매수 기회가 될 수 있다. 저희는 2분기에 그 정도의 여유는 있을 거다. 그렇게 얘기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